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가격 갑자기 튀는 걸로 매매해서 수익 보면은 계정 잠근다고 하셨는데, 거래소 어디 이용하고 계신 거죠? 거래소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의를 거래소로 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원하는 답변을 들으시기가. 텔레그램에 제가 올렸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네, 전달받은 거. 그러니까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계정을 잠그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거래소를 조심하셔라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글을.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셨죠? 비트코인 차트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슈들 뭐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요 PC 지표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GDP, 이번에도 역성장인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조금 평탄화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뭐 건축 승인 건수나 주택 판매 발표 등등은 아무래도 빠질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이건 CPI, 우리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하지만 실물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고 있고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서 대략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주택 판매 관련 지표들은 아무래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줄 수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지리아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 합법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기사예요. 근데 이런 게 하락장 때는 무슨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승장 때는 이런 작은 이슈 하나하나로도 가격이 팍팍 튀어 올라가요. 왜냐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니까 대기 자금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락장 때 호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런 거죠. 하락장이라는 건 일단 시중 유동성이 바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시중 유동성이 바닥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가면서 탄력을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맥락이죠. 자, 어쨌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제일 쉽게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같이 각국 나라에서 비트코인 같은 걸 합법화 추진을 한다고 해도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 자, 기관도 포기하고, 기관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그레이스케일 정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량을 던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다. 시장 분위기, 즉 현재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락장에선 유동성이 바닥이고 올라가면서 이 탄력을 받기가 어려워요.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줘야 어쨌든 가격 견인이 되는 겁니다. 세력만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없다. 왜냐면 이 큰 손들의 목적은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넘기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 자금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충분히 큰 손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물량을 넘기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잠깐의 반등 정도가 나오는 게 이상적이다. 전혀 문제 있는 시장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안 올라? 하락장 언제 끝나? 진짜 미치겠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을 텐데, 당연한 거예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탄력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알트코인들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설명을 드렸는데 펌핑 주면은 전 매물대에서 막혀버리죠. 펌핑 나오고 전 매물대에서 막힌다는 건 달라붙어주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기 자금이 원활한 상태, 풍부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격을 팍팍팍 쳐 올려주면은 다 달라붙게 되어 있고 매물대를 그냥 소화하면서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웬만한 알트코인 대부분이 펌핑 나오면 매물대에서 막혀요. 직전 매물대. 근데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트코인들 원래 펌핑 나오면은 쭉쭉쭉 매물대 치면서 다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전 매물대에서 막힌다는 건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하락장에 가깝고 단기성, 단발성 액신 느낌의 자금들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신 느낌 뭐죠? 탈출, 익절 느낌의 자금들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로 만연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5번. 우리가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는 이유도 요거 하나로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물대를 넘어서서 막 올라가는 종목이 나온다고 해도 웬만한 다른 종목들 매물대 소화를 못한 상태로 윗꼬리 캔들 플러스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 그렇다는 건 현재 대기 수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락장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매집이겠죠. 매집. 어쨌든 바닥에서 물량을 모은 다음에 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로 올려치는 힘이 강하다라는 느낌은 다들 이제 어떤 맥락인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요렇게 쳐 올려주고 요렇게 쳐 올려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보면은 자 아직 뭔가 매집에 들어갔다고 하기엔 애매하고 요런 수렴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조금 더 이런 바닥을 다져주면서 모멘텀을 돌리는 과정에 진입을 한 다음에 가야 매물대 소화가 좀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횡보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하게도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막 1, 2년 횡보장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 돈을 진짜 열심히 버셔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게 조금 공격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고 비트코인 망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했다가 망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베팅이겠죠 사실. 우리가 이번 하락장을 기회로 보고 이거를 베팅으로 삼을지 아니면 나는 무서워서 못 사겠어 그냥 안전하게 뭐 적금할래 이러고 적금에 넣으실지는 완전히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누구의 탓을 하지 않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말 듣고 이렇게 됐다 라기보단 이 사람과 내 사람 관점이 비슷하네, 그럼 나는 이렇게 매집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렇게 횡보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안 사시면 되는 거죠. 그쵸? 어쨌든 주봉으로 현재 비트코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변동폭이 좀 작아질 필요가 있어요. 변동폭이 작아졌다는 게 바닥 신호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봉 캔들이죠.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게 주봉 캔들로 이렇게 굉장히 미미한 움직임이 한 1분기는 나와줘야 돼요. 1분기. 이때도 보시면 이때 대략 한 달 정도 되게 미미하게 움직였는데 어쨌든 상승을 하긴 해줘요. 결국엔 1차 매집 기간이 1분기 3개월 정도 되었죠. 3개월은 짧은 기간이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여기 악성 매물, 여기도 어쨌든 수렴에 탄 다음에 내린 거잖아요. 그 다음 패닉셀 이후 물량 모으고 올린 그림인데, 여기 매집 이후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틀에서 수렴으로 갔다는 거죠. 큰 틀에서 수렴으로 갔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 강한 매물대를 뚫어주려면은 횡보 기간이 꽤 길게 나온 다음에 가는 게 아무래도 이상적인 그림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겠어요. 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고, 패닉셀이 나오고 왜 급반등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는 평단가가 괜찮게 내가 올릴 수 있는 물량들을 모아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패닉셀이 훅 나오고 확 말아 올리는 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굳이 시간을 길게 끄면서 물량 매집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확 내려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더 세게 팍 튀어 올라가려면은 아예 밑으로 내렸다가 올라가는 게 반등의 세기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단 패닉셀도 요 정도의 기간으로는 이런 긴 1년의 하락 모멘텀을 바꾸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을 좀 길게 끌어주면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는 새로운 신고점으로 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뷰는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상으로 보면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로그 차트로 보면은 뭐 이렇게 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까지 12만 K 탁 찍으면서 신고점을 만들어주는 그림이 나와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뷰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차트 흐름은 어떤지 한번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시간 봉이에요. 잘 보시면 초록색 패러럴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1시간 봉으로 초록색 패러럴 채널을 그려주고, 제가 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매물대 부분 여기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 매물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플래그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 플래그, 기대. 플래그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플래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플래그 패턴이라는 거는 이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대가 나오고 그 다음 수렴을 한 뒤에 한 번 더 기대만큼 한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1시간봉 차트로 시장을 체크했을 때는 이런 느낌인 거죠. 기대 나오고 플래그 나온 다음에 기대만큼 떨어지면은 다음 이 두 번 강하게 지지가 나왔던 한 15.5K 부근까지 TP가 나옵니다. TP는 타겟 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TP가 이렇게 잡히는데 이 정도까지 열어둬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플래그 컨펌이 된다고 했을 시에는 이 정도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흐름을 돌려주기 위해선 여기 표시된 이 노란색 매물대 있죠? 이게 16K 정도가 되거든요. 16K 위로 안착을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요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돌려주는 흐름. 어쨌든 모든 차트가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돌려주는 흐름이 제일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 60K 갔을 때 있죠, 비트코인. 6만 K 60K라고 60K구나. 60K 말을 잘못했네요. 60K 갔을 때 1K가 1000이니까 6만 달러 갔을 때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죠. 돌려주는 흐름 잘 보시면 반대로 비트코인이 바닥 여기 3K에서 또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고 결국엔 비트코인도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거꾸로 해볼게요. 차트를 인버터 스케일을 딱 눌러서 거꾸로 하면은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했다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이제 잘 거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쌍바닥 그린 뒤 올라오고 있는 느낌인데 매물이 여기가 강하게 있겠죠. 수렴을 했던 구간. 그래서 대충 한 10K, 12K 정도에서 저항이 나와줄 수 있다. 다시 돌려보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3번. 우리가 차트를 보기 헷갈릴 때는 거꾸로 보는 것도 좋아요. 거꾸로 보면은 조금 더 뭐랄까 노이즈가 들킨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은 원래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가는 것만. 그래서 하락하다 올라가겠지만 보는데 거꾸로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맑은 시야로 차트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물대를 이렇게 켜서 보면은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이 구간에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강력한 지지 구간은 맞긴 하다. 돌렸을 때 이렇게 지지가 나와줄 수 있겠다. 요 라인쯤에서 이런 느낌으로 차트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자꾸 그분 얘기를 해요. 단테님 얘기를 하는데 단테님도 말씀하시는 게 결국 이거거든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밥그릇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락한 기간 이상으로 횡보를 해주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테님의 기술적 분석 기법에 의하면. 근데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해요. 하락하는 기간보다 횡보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물량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올라가는 느낌이 좀 더 아름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대략적인 매집 레인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집 레인지가 요렇게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닥에 사고 팔고 하다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그때는 홀딩하면 됩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는 거는 바닥 신호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주가의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쭉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굳이 세워본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매집은 무조건 레인지가 하나 생긴다. 레인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 비트코인 과거의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이 레인지가 생겨요. 매집 레인지가. 거기서 사고 팔고 하다가 거래량 확 줄었을 때 홀딩, 그 다음 위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말은 쉬운데 옮기긴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림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어렵거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됩니다.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사람들이 사실 이 12K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 하락 중이니까. 차트가 아직 하락 중이잖아요. 하락 중. 이게 어디까지 내렸다가 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돌려야 된다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려야. 결국에는 이거를 거꾸로 봐도 얘가 돌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점이 나왔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주가가 고점에서는 돌아가죠.
바닥에서도 돌아가고 결국에는 돌리는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우 이론으로 차트를 막 분석을 하죠. 저점 이상으로 저점 형성하고 고점 이상으로 고점 형성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 이론을 차트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고는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기술적 분석 방법이 사실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비슷하냐? 역헤드 앤 숄더도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높이거나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것도 다우 이론으로 따지면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원래 로우어 로우였다가 뭐 H, HL, HH, HL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어서 역헤드 앤 숄더, 다우 이론 결국에는 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보리점에도 안 봐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일코인은 그러니까 제이 스티브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는 거. 돌리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친구가 아직은 뭐 딱히 제 눈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저점을 깨고 또 내렸죠. 이렇게 디센딩 흐름이 나오면서 또 깨고 내렸어요. 그럼 얘는 또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한 차례 바닥에서 레인지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횡보 레인지가 형성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겠고, 종목 물어보시잖아요. 저한테 종목 물어보잖아요. 종목 제가 말씀드린 거, 방금 말씀드린 걸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제가 종목 보는 법을 방금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어본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계속 기다릴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실 거 아니죠. 내가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됐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5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알려줬어요. 이게 종목 보는 거. 돌려야 되는구나. 거래량 줄여야 되는구나. 근데 활용을 안 한다? 그럼 뭐 의미가 없죠. 모든 사람이 내가 나아지기를 바래요. 그쵸? 근데 편한 길을 택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사람의 본질은 그러니까. 본성은 내가 편한 길을 택하는 게 좋아요. 편하지. 뭘 안 해도 되고 책임 전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를 타파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이거는 비단 차트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다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려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돌려가거든요. 돌려가고 돌려가는 거예요. 돌려가는 거. 이런 느낌으로 보셔라. 아니 그럼 갑자기 튀어오르면 어떡해요?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쩌지? 그냥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일단은 해보셔라. 뭐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을 원래 길게 또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충 뭐 지금 흐름 말씀드렸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지표 설명드렸고, 앞으로의 저의 뷰를 말씀드렸고, 차트를 간단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20-30분 만에 다 마쳤습니다. 네, 사실 길게 해봤자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거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또 뭐 좋은 내용 있으면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